반갑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일하고 있고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소장을 맡고 있는 구본곤이라고 합니다. 앞서 한상기 박사님께서는 IoT 시대, 라이프 로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기술을 배워서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계와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 시대에 기계한테 일자리를 뺏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살면, 앞으로 40년을 살면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아마 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은 10년 안에 기계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체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리즘이 라이프 로깅 시대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빼앗을 것에 대비해서 도대체 어떤 기능을 나는 가져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짧지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라이프 로깅이라고는 로그라고 하는 건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를 한번 털면은 무서운 게 컴퓨터는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은 나는 몰랐지만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적은 그대로 다 남아있죠. 80년대부터 라이프 로깅이 시작됐지만 라이프 로깅이란 말이 본격화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서 수석 과학자인 고든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 라이프 비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부터 더 대중화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저 마이 라이프 비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고든 벨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30초마다 저 카메라는 30초에 한 번씩 촬영을 하고, 그리고 고든벨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저 보이스 레코더는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수십만 건의 이메일, 병원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을 다 기계에 넣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야지 그 다음에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먼 에러라고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 바로 저 라이프 로깅입니다. 이제 쉬워졌습니다. 목에다 걸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에 3월 달에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건 제가 2년 전에 세르게이 브린을 만나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세르게이 브린, 구글의 창업자, 저 사람은 구글 글래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저렇게 눈에 구글 글래스를 쓰고 다닙니다. 과거 고든 벨 10년 전처럼 목에다가 줄줄이 달고 다니지 않아도 움직이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나의 신체, 자, 지금 애플워치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심박 기능 정도밖에 사실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은 아마 혈중 산소 포화 농도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될 겁니다. 곧 아마 그 내과 의사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당뇨 환자라든지 고혈압 환자들은 지금처럼 자주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킹 미다스 앤드 골든 터치, 히랍 신화의 미다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말하죠. 만지기만 하면,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는 정말 놀라운 마법에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마법을 가진 미다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다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장소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고 이메일로 보내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 여러분들의 이동거리, 아직까지 스마트워치를 안 차서 맥박수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곧 아마 될 겁니다. 라이프 로깅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들은 미다스가 만지는 게 금으로 변하듯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은 0과 1의 숫자 조합으로 변합니다. 데이터로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스마트폰, 웨어러블을 쓴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죠. 우리는 세종대 대왕님 덕분에 아주 낮은 문맹률을 갖고 있는 행복한 국민이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의 대부분은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지금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사실 다 바뀌었습니다. 이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글은 익힌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한자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운 문장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사회 문맹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해야지 이 데이터의 구조,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고 이것이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상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만 카톡하고 동영상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몰라요. 자, 요새 범죄자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들은 라이프 로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올릴지 몰라요. 나 지금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왔어요.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남긴 페이스북의 정보나 트위터의 정보는 여러분들의 집 주소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다 이미 노출한 상태입니다. 도둑은 그걸 알아서 그 집을 텁니다.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유를 합니다. 웬만한 도둑은 요새 다 그 정도 알고 그런 집들만 터는 지능적인 도둑들도 출현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자, 디폴트 값, 디폴트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디폴트는 초기 값입니다. 바꾸기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초기 설정 값, 디폴트 값. 우리의 두뇌는 디폴트가 초기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기억을 위한 투쟁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후대에 전수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내고 돌에 새기고 또 인쇄를 했습니다. 비망록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는 것 아니면은 그 다음엔 다 잊어버리게 되죠.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지 구조는 중요한 것을 빼고는 다 잊어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라이프 로깅 시대에는 디폴트 값이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면서 여러분들의 궤적은 GPS로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방문한 거 브라우저에 방문한 히스토리 한번 열어보세요. 어딜 갔는지 다 나와 있죠. 부모님들도 요새는 자녀들이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웹 히스토리를 먼저 한번 쫙 본 다음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교통카드, 신용카드 같은 걸 쓰죠. 교통카드를 써보시고 교통카드 페이지에 한번 자기 이동 경로가 어떻게 찍혀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매 초 단위로 모든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이 다 위치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른 새 자기가 알리바이를 잘못 둘러대면은 위증과 증거 조작의 혐의로 당장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TV 뉴스가 생생해졌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런 장비를 늘 휴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디폴트 값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초기 설정 값이 망각이었지만 이제 기본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기본 기록이 돼 있는데 기술적 배경은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누구나 다 이런 휴대용 컴퓨팅 기기와 센서를 가지고 다닙니다. 또 저장 장치, 무어의 법칙에 따르죠. 저장 장치는 컴퓨팅 파워는 18개월마다 2배로 늘어나고 값은 엄청나게 싸집니다. 저장 장치가 옛날에는 1기가 2기가 비쌌지만 지금은 값도 아니죠. 그리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를 하죠. 여러분들이 나의 PC에서 지웠다라고 해서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누군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이 털리는 겁니다. 나는 지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어딘가에 나도 모르게 기록을 남긴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신상이 털리는 거고, 한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상 털기에 나설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저장되고 기록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기술은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지금 엄청나게 더 좋아졌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뿐더러 1년 전에는 못 찾아지던 것이 검색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다 찾아냅니다. 내년 후년에는 더 검색 기술이 발달해서 더 잘 찾아줄 겁니다. 우리가 한번 만든 데이터, 기록이라고 하는 게 지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술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미 만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연말정산, 우리 해봤지만 연말정산 직장인들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실감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약간 성근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무슨 기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류를 제출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작년부터 올해부터는 모든 기부금까지도 사실 거의 다 전산화돼서 연결이 돼서 넘어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놓고 많이 시끄러웠지만 데이터의 정합성, 데이터의 정확성을 가지고는 별로 논란이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다 기록을 남기고 있고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였지만 지금은 길 안내에 그치지 않죠. 저 경로상에 있는 모든 차량들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실시간 빠른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은 저 안에 있는 모든 차량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그림은 미국 맨하탄의 에너지 사용량 지도입니다. 각 지역별로, 가구별로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같은 것들을 저렇게 얼만큼 썼는지를 데이터화합니다. 제주도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가 있는 것처럼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은 피크 수요에 대비하게 돼 있는 발전량을 스프레드, 분산시키면은 발전소 몇 개를 지은 것만큼의 전력 공급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기술은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효능과 효율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기록되고 데이터로 바뀌고 있는 라이프 로깅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 지워온다고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만든 데이터지만은 누군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되고, 그리고 지능적인 사람들,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냅니다. 분석합니다. 레미자르블에 나왔던 휴 잭맨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장발장인가요? 마들렌인가요? 두 사람 다이죠. 자, 레미자르블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가능한 것은 장발장이 마들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장발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적이지만
장발장이 19년에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신부님의 가마를 받고 새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전과자로서 장발장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건실한 기업가가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을 구해내고 지지를 얻어서 시장에 이르죠. 자, 전과자 장발장은 살아남을 수가 없지만 자기의 이름을 바꿔서, 신원을 바꿔서 과거와 단절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형법은 근대 국가의 형법으로서 기준이 됩니다. 프랑스 형법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조항이 뭐가 있냐면은 형의 소멸과 사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자라고 할지라도 형을 다 살고 나면은 그 형으로 인해서 이중처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과 기록을 삭제해주고 전과 기록을 활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대 형법의 정신입니다. 바로 장발장이 마들렌이로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에도 형의 실효가 있고 사면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전과자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격려받고 허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신용카드 연체했다고 그것이 평생 여러분들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 파산한 사람, 부도를 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정말 범죄자의 소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근대 국가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일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회일지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갱생과 새로운 출발을 허용하는데 그것에 바로 가능한 기제는 무엇이냐? 망각입니다. 제도적인, 집단적인, 구조적인 망각을 허용함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거죠. 자, 라이프 로깅 시대에 우리가 겪는 새로운 문제, 망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아이돌 스타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의 일기에 광분해야 합니까? 그건 사실 공적인 의미가 없고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해야 될 가치가 없는 데이터죠. 하지만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고 어딘가에서 우리에게 검색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라이프 로깅, 이걸 달리 말하면은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디지털 시대의 여러분들은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로그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데도.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되어서 또 데이터를 생산해 줘야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를 연결할 수 있고 포털과 이메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데이터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라이프 로깅 시대에 알아야 될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기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위험을 피해가면서 라이프 로깅 시대에 여러 가지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 이 나는 데이터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말을 하냐면은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로 되면은 0과 1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계가 인식하는 문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일기장에 아무리 길게 써도 조선 왕조실록을 아무리 길게 써도 그것이 0과 1로 변환되어 있지 않으면은 알고리즘이 기계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은 모두 다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컴퓨터가 인식해가지고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이용해서 어떻게 효율화하는 새로운 수식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 되는 건데,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은 바로 길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주고 경로상에 있는 최저가 주유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더 이상 알고리즘과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연말정산이 저렇게 기계를 통해서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데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업무가 단순화됩니다. 1차 산업혁명, 18세기 산업혁명이 육체 노동자의 노동을 엔진들이, 증기기관이 대체했다라고 하면은 정보화 혁명은 여러분들의 지식 노동을 알고리즘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기계가 더 잘 알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기록되는 라이프 로깅 시대에는 과연 모든 것이 기록될까요? 기록되지 않는 영역, 기록되는 영역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사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경계일지 알 수 없어요. 앞에 한상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감정도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기록되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소셜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나의 감정이 어떤지 여러분들 계속 표시하게 돼 있죠. 그리고 누구한테 좋아요를 많이 받는지, 누구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소셜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기계가, 피가 흐르지 않는 기계가 사람의 만남의 방식, 관계의 방식을 점점 배워가고 있습니다. 학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페이스북이 아주 자랑스럽게 미국 학술지에, 저명한 학술지에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70만 이용자들에게 조작된 포스팅을 보냈다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긍정적인 포스팅을 본 사람들이 포스팅은 긍정적으로 바뀌는지 부정적으로 바뀌는지, 부정적인 포스팅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의 포스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페이스북은 자랑스럽게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공개했지만 곧바로 역풍에 시달렸습니다. 부닥쳤습니다. 감정 조작 실험이라고 하는 것. 처음엔 자신들이 그것의 여파를 모르고 아주 훌륭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공개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까지 조작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하고 트위터를 하는데 선거날 투표하러 가지 말게끔 하는 조작된 포스팅을 회사가 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 경우도 가능하죠. 얼마든지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한,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이 왜 위험하냐? 알고리즘을 누가 검증합니까? 검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그 기업 고유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하지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접근권도 없습니다. 자, 구글 글래스도 사실은 앞서 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글 글래스 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그것이 값이 비싸서도 아니고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저도 이제 구글 글래스를 쓰고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VR 현상을 체험해 볼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실패한 것은 공학자 위주의, 기술 위주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학과 기술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더 강력한, 더 빠른, 더 많은 기능을 더 싸게 제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덜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 사람들이 거기에 구글 글래스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페에 친구들과 즐겁게 혹은 조금 자유롭게 놀고 있는데 한 구석에 누군가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카페 그 다음 날부터 아마 장사 안 될 겁니다.
구글 글래스를 수술실의 의사가 쓴 다음에 그 상황에서 환자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수술을 한다라면 유용하겠지만 그것을 구글 글래스는 대중에 시판을 했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이 카페 한 구석에 있다라고 해보세요. 아까 라이프로깅의 첫 80년대 캐나다 사이언티스트 얘기가 나왔지만 구글 글래스를 쓴 사람은 그 사람을 사이보그로 만들어줍니다.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나머지는 다 발가벗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기술은 사실은 점점 더 강력한 기술, 더 파워풀한 것을, 더 다양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사회에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직은 이제 초입입니다만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뭔지 몰라서 각 기업들이나 정부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고 그것을 규제하려 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것의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규약을 또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라이프로깅, 자동화, 알고리즘의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만드는 것들은 다 0과 1에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우리가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파워풀한 능력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 아마 한 50% 일자리라고 그러죠. 한 10년 안에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라이프로깅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과 그리고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라이프로깅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앞서 한 박사님 슬라이드에서 봤지만 그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에어비앤비, 무슨 우버, 무슨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라이프로깅 세상이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겁니다. 라이프로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아까 구글 글래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혹자는 야, 구글 글래스 아니라 그래도 얼마든지 내가 여기에 몰래카메라 장착하고 모든 걸 다 촬영할 수 있는 세상인데 왜 그것만 단속하느냐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처음 촬영 기능이 들어있었을 때는 거기에 사회적 규약을 제공하지 않아서 무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무음 촬영이 안 되게 막아놨죠. 그래도 몰카가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에 대해서 인간이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자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은 그냥 점점 더 강력한 기능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술에 압도당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소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닥터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을 찾아와서 자기의 배우자를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박사를 죽일 듯이 협박하면서 당신이 나를 만들었지만 당신의 주인은 나야. 나의 말을 들어. 라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술은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 협박을 당하는 박사처럼, 창조주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로깅 시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갖는 위험성을 알면서 거기에 적절한 통제를 하고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이프로깅으로 포착할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은 무엇일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그걸 찾아서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의 컴퓨터와 자동화에 여러분들의 일자리와 삶이
희생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아직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지금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10년, 20년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계속 바뀌는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그것에 적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한 3가지 정도의 화두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저는 추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 읽고 나면은 주인공이 어디에서 매 순간 뭐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줄거리만 대충, 인상만 기억에 남죠. 추상화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뭔가 아주 강력한 그것을 일관하는 패턴과 인식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간만의 능력입니다. 기계는 여전히 세부적인 것들을 너무 엄밀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계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거기에 훌륭한 방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불만을 갖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를 지금의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어떠한 유인원과 지구상의 생물체도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하나, 3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은 공감하기입니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능력은 아무리 AI와 허와 같은 인공지능이 나타날지라고 할지라도 그 감정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갈고 닦으시면 아마 안전한 삶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